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BH라는 기업인데요. AI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애플이 이제 최선두에 있고, 그래서 애플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과 애플인 그 BH인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AI 스마트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당연히 이제 된다고 보고 있고, BH는 이제 FP12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고요.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애플이 뭐 지금 삼성이 아마 글로벌로는 점유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워낙 이제 절대적이니까 애플 주가에 영향이 크고 애플 비중이 또 더 큽니다, 훨씬. 그래서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부분 애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 스마트폰이 잘 팔리느냐 이거에 달린 거죠. 그리고 뭐 공급망 다각화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회사 중에 지분율이 59%인데 BHEVS라는 게 있는데,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이고요.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인수한 거죠. M&A를 해서 LG전자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애플의 단일 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수기 실적을 이제 채워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IP온 15 채널 패널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59%, LG 디스플레이가 33% 이렇게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고, 여기 이제 여기서 상당 물량이 BH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FP12 사업부가 80%다. 전장 사업부가 20%. 지분율은 근데 100%가 아니라 59%고요. FP12가 뭐냐? 플렉서블 프린티드 서킷 보드의 약자로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고 유연성 있는 PCB를 말한다. 하드 PCB와 다르게 유연성이 있고 열 안정성이 높은 고분자 물질을 주로 사용한다. 한국에 뭐 인터플렉스나 영풍전자 같은 경쟁자가 있고요. 특히 빌드업과 RF 타입 FPCB에 대해서는 선진적 연구 개발을 통한 양산 능력과 고품질 제품 납기 준수를 요하는 등 뭐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요걸 봐야죠. RF 타입 FPCB. 그래서 경쟁사 중에 영풍전자가 아이폰 16에 공급이 배제가 됐는데 아이폰 15 RF PCB 칩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불량 문제로. 그래서 RF 타입 PCB가 뭐냐? 리지드, 플렉서블, 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강성과 유연성.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저도 이게 뭔지 좀 헷갈렸었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분야를. 그래서 FPCB에 비해서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 비싸겠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OLED 패널과 스마트폰 주기판을 연결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메인보드에 주로 적용을 하고, 그 단단하면서 접히는 성질이 모두 있어서 제품 설계할 때 실컷 전기 신호를 빨리 전달하고, 2022년에 BH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021년 삼성전기 RF PCB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제 그 반사이익을 얻은 것 같고, 그래서 RF PCB는 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메인보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FPCB는 유연성만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은 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에 주로 적용된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이 1위고 아이폰향 점유율이 7, 80%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법인도 설립했고 작년 10월에 베트남에 600억 규모 시설 투자를 했고요. 투자 목적은 북미향 및 글로벌 완성차 OEM 고객사 물량 확대, OLED 제품 다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보다. 그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주요 주주는 이경환 회장이고요. 1960년생이고 여기도 자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꽤 많은 편이죠. 8%면. 그리고 2세가 근무 중이에요. 보니까 이현창, 이현승 자녀라 그 자제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딴 얘기지만 60년생인데 83년생이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23살 아빠. 그 당시에도 좀 상당히 일찍 결혼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부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있었죠. 1월 18일 그 다음에 1월 초에 또 있었고요. 그래서 단가가 18,500원, 약 5억이었고 또 18,550원 부사장 1.1억. 1월 초에는 이제 3.2억. 이때는 약간 단가가 높았죠. 19,000원. 그래서 내부자 배수 단가와 비교해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총 9.3억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때는 안 사고 이제 조금 오른 다음에 저도 샀거든요. 근데 왜냐면 단서가 없었고 주가가 계속 빠졌었어요. 그 애플이 또 좋지가 않았죠. 그때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내부자가 매수한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닌데 이렇게 나름 몇 번에 세 번 좀 꾸준히 했다고 할 수 있죠. 금액이 그리고 일단 좀 꽤 큰 편이고, 그래서 당시 매수 근거가 부족했으나 결국 급등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테마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애플이 AI에 뒤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상상할 수도 있었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AI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또 살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게 좀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벽산이 지금 그 벽산의 회장이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한 3억 이상 샀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좋지 않잖아요. 뭐 약간 딴 얘기인데. 근데 내년 이후에는 전망이 괜찮단 말이죠. 25년, 26년까지 보면.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AI에 뒤처졌다고 하지만 AI 그 애플이 가만히 있었겠냐. 전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BH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벽산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수할 만하지 않나. 예, 제가 논리적 근거는 부족해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자사주도 50억 그 공시를 냈고요. 2월 달에 8월까지 6개월에 50억이면 이제 괜찮죠. 근데 이걸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북미 쪽에 FPCB가 44%. 근데 뭐 분기별로 매출 비중 보는 건 의미는 없고, 주가 변동 요인은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그 태블릿 PC와 노트북의 OLED 패널로 적용 확대되면 뭐 이것도 중요하고, 또 태블릿하고 노트북 판매가 잘 돼야 되겠죠. 그 전장량 매출 확보, 매출 확대. 그래서 신형 아이패드가 5월에 출시했는데 18개월 만에 신제품이다. 그 AI용 최신 M4 탑재, OLED를 적용해서
했다. 그래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뭐 매출 추세를 보면 뭐 계속 늘어서, 근데 19년도에 역성장을 했다가 21년, 22년 뭐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22년도에 매출하고 이익이 최대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은 뭐 19년도가 제일 높았네요. 그 두 자리를 기록하다가 좀 꺾이긴 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 괜찮았던 게 이제 삼성전기가 그 FPCB 사업을 철수하면서 MS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1큐 실적은 컨셉에 부합을 했는데 매출 5% 감소, 영업이익 6% 감소, YY 기준으로. 북미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영향, 영업이익은 그래서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EVS 영업 마진이 한 자릿수 후반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비수기의 실적 방어를 했는데 EVS가 긍정적인 게 영업 마진이 개선 추세다. 작년 2분기 적자, 작년 3분기 흑자, 그리고 4분기 한 자릿수 초반의 영업 마진을 기록했다가 1분기는 더 좋아졌고 올해는 이제 두 자릿수 영업 마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EQ는 호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역대 최대 예상을 하고 있다. 아이폰 15 판매 양호, 가격이나 로 인해서 중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아이폰 16 선제적 생산을 하게 되면 2분기 및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건데 좋을 거다. 그리고 OLED 추가 발주, BOE 품질 이슈로 삼성 디스플레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24년, 25년도 호실적 전망이 나오는데요. 제일 큰 거는 AI 스마트폰, 아이폰 16이 하반기에 나온다. 그리고 AI 태블릿도 무시할 수 없죠. OLED를 플러스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EVS가 이익 기여 본격화. 이게 이제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까먹는 것보다는 나니까요. 마진 두 자리. 그래서 그 설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EQ 이후에 새로운 실적 기여는 차량용 무선 충전기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작년까지 좀 까먹었던 거죠.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 인수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되었으나 그 작년 4Q부터 이제 괜찮아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66억 영업 적자였는데 올해는 253억. 그러면 이게 총 300억 이상 플러스가 되니까 물론 이제 59%입니다. 지분율이. 그래서 2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BHEVS 비중은 21% 상당하죠. 그 실적 전망과 목표가를 보면 매출액 1.7.8조, 영업이익은 최소 1,000억 이상, 1,200억까지도 보고요. 그 목표가가 29,000원에서 35,000원. 그 IT 부품은 PER을 10배 이하 적용한다. 한 7, 8배 정도 적용하더라고요. 8배까지도 안 가는 것 같고. 왜냐면 부품사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사 마진 한계 CR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BH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애플 의존도 그 스마트폰이 그리고 거의 성장을 못했죠. 사실 저성장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면 내년도 성장하고 근데 큰 성장은 아니죠. 근데 26년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24년에서 26년까지 보면 되게 큰 성장은 사실 아니에요. 전망치를 보면. 그러나 아이폰 16 AI 스마트폰이 대흥행을 하게 되면 실적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안드레 카파시라는 그 이전에 이제 테슬라의 AI 그 책임자였고요. 그 창업팀 멤버였습니다. 오픈 AI의 그 뭐 천재죠. 그 AI 쪽에.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그 최근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호평을 했고
그래서 AI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통합이 잘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가 있죠, 여기. 그래서 특이했던 게 이제 발표 당일에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애플이 7%나 급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AI를 활용한 아이폰 16 제품의 슈퍼 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애플의 기업 가치가 4조 달러, 지금 3.3T 정도 되는데, 그 업사이드가 꽤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애플 오르기 전에 이런 의견을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픈 AI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며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를 이어져.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못했지만 엔비디아만 막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모바일. 그러면은 뭐 노트북도 좋겠지만은 AI 스마트폰 왜 주목을 하냐면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젊은 층에서는 더 당연히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고민되는 거는 애플보다 많이 오를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애플이 3.3T인데 시총이 많이 오르겠냐 그러는데 아니죠. 애플이 7%나 급등을 했잖아요. 이 전 세계 유동성이 다 나스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BH가 더 오른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나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을 보면 BH는 5%인데 LG이노텍은 9.8%, 애플이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 5년간으로 보면 아마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애플이 훨씬 높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품사의 한계도 있고, 뭐 CR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애플은 자사들을 많이 사고 유동성이 이제 서비스 업체고, 그 시총 큰 게 한국에서 시총 큰 거는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겠냐 그러지만은 애플이 일경이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실제 그런 의견을 표명하신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김경민 애널리스트 반대체 쪽에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셨는데 일경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O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이제 이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종가가 BH는 1% 오르고 LG이노텍은 7% 거의 8%가 올랐는데 과도한 애플 비중, 애플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하다. BOE 품질 이슈로 다행히 탈락을 했는데 LG이노텍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LG이노텍이 아이폰 매출 비중이 84%고 애플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적었는데 BH 쪽인데 아이폰향 점유율이 7, 80%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애플이 잘 팔리고 그래도 그래서 애플이 폭등해도 안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저는 어, 제 목표가 제일 높은 게 한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인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AAPU 써놓은 게 이제 애플 레버리지 ETF거든요. 애플 한 종목인데 애플 두 배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셀 거냐, BH가 셀 거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22% 내니까 이거는 선택은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